오늘은 좋은 날. 이 작은 한순간도 한편의 시로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날입니다. 시가 되는 비밀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일상의 인사가 굉장히 반가운 때이죠. 그래 코로나 정부 때문에 네. 이렇게 만나는 인사법도 틀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백신 어떻게 지내셨냐고? 네. 백신 잘 맞으셨냐고? 네네. 몇 차까지 맞았냐고 이러죠. 네네. 전 다음 주에 백신을 맞습니다. 벌써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주위에 백신 맞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 이전에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도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예, 희망적이죠. 그래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지금 네. 카톡에 안전 문자는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요즘에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로가 좀 조심해야만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를 주제로 한 시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도 몇 편 썼는데 그러셨어요? 안타까운 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거리두기, 뭐 간격 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 뭐 그동안에 얼마만큼 거리냐 이런 초점을 두고 약간 이제 그대로 직설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저도 몇 편 썼거든요. 저는 선을 주제로 해서 썼거든요. 그래요? 네, 선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 사이의 관계라던가 그동안에 이제 좀 더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옳고 그름이 없겠지만은 또 서운한 그런 부분도 해소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사람이 쉼과 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니까 참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전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간격 유지하면서 그래도 선은 유지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금을 밟으면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어디까지가 선이고 금인지는 서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것은 뭐 서로 지켜야 될 인격체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좀 더 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리 유지를 예, 예. 끝까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 되는 비밀 좀 더 네. 그 많은 독자들이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좀 떠냈죠 저희들이. 예. 그리고 또 대담 속에서 그분들의 시인들 대담을 하면 그걸 또 탐을 내시는 대담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좀 더 하반기에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녹록치는 않네요. 네, 그렇죠. 예. 시가 되는 비밀 네. 오늘도 사랑을 훔치다 그 시집 속에서 네. 제가 고독한 의자라고 거리 두기를 시작하니까 고독해졌는지 아니면 고독해졌죠. 그 전부터 선생님은 고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독한 의자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고독한 의자 박가을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물었을 때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뭘 물었을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네. 저는 그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피드백. 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끔 갖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가 예. 그러면 스스로가 묻는 거네요. 네, 자성하는 거죠. 예.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물었을 때 바람은 흔들리는 의자였다. 여기서 흔들리는 의자란 이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정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갈 때는 네.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꼬독 빗나가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소소하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작고 크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길을 좋아해서 네. 길이라는 시들도 참 많이 이렇게 읊조리는데 여기 선생님의 첫 연도 길이 나와서 좀 제가 홀릭했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물었을 때 바람은 흔들리는 의자였다. 바람은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제가 흔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람이 흔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해석하기는 나는 옳다고 갔는데 타인에 의해서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닐 수도 또 있고요. 네, 내 스스로 가는 길이 이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은 계동수정하는 거죠. 바람이라는 것은 이니셜이고요. 네. 네. 바람은 그러니까 네. 꼭 타인도 아니고 나일 그렇죠.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겠네요. 두 번째 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봄은 추운 잡초처럼 파란 봄은 추운 잡초 대조적이네요. 네, 네. 그렇죠. 파란색은 희망, 네. 추우는 절망, 예. 겨울이고 네. 계절로 보면 여름이나 봄이나 여기는 겨울이고 이렇게 이걸 대비법 파란 봄은 추운 잡초처럼 어디까지 끝인지 막막하네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이분법이네요. 그렇죠. 예, 시를 쓸 때는 네. 일단 그 반전 요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반전. 독자들이 이제 보는 관점도 그렇고 흥미롭게. 예, 흥미로운 부분도 있죠. 저런 깊이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름, 겨울, 봄 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제 2의 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사실은 훨씬 훌륭해야 시인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의미를 잘 해석하고 부여하면 저도 시를 쓰지만 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훌륭한 독자?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시낭송가가 제 시를 낭송할 때 저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고맙더라고요. 고맙죠. 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예, 박가을의 시를 갖고 낭송하시는 시낭송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들을 낭송해 주시고 또 그 시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낭송가들은 저도 낭송을 하지만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시인의 위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제2의 시를 진짜 만들어내니까 독자도 제2의 시인이지만 예. 낭송가들은 제2, 제3 정말 훨씬 더 네. 확산적인 시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나름대로 내 거화해서 표현한다는 게 되게 훌륭해요. 그렇죠? 박수. 방송가님께. 이연 하다가 제가 그 이연이 파란 봄은 추운 잡초처럼 어디까지 끝인지 나른한 고독은 탈출했다. 여기서 드디어 희망이 왔는데요. 탈출했다. 왜냐면 파란 봄이 이제 싹을 돋잖아요. 네. 희망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잡초라는 표현은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던 부분을 전체가 힘든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잡초로 표현했어요. 그럼 3년 볼게요. 네. 세월은 감기에 걸린 듯 꿈틀대며 거리를 떠도는 무음이다. 무음은 대답이 없다 그 뜻인 거죠. 그렇죠. 네, 다시 가볼게요. 세월은 감기에 걸린 듯 세월은 감기에 걸린 듯 꿈틀대며 거리를 떠도는 무음이다. 움찔거리던 허리춤 한낱 볕에 노출되었다. 세상에 이제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친구가 나 아는 사람 알아주지 세상 사람 안 알아주잖아요. 다 그래서- 자기를 그럼요.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첫 번째.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돋보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시 기절이 나온 거죠. 세월은 감기에 걸린 듯.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눕잖아요. 아파서 네.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뜻이었어요? 네네네. 세월은 감기에 걸린 듯 꿈틀대며 안간힘을 쓰는 거네요, 그럼. 정말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이런 인정받고 싶은. 네네. 그다음에 거리를 떠도는 무음이다. 뭐 이렇게 정말 몸부림쳐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 이제 이런 건가요? 네네. 선생님, 제가 해석을 더 잘하는데 선생님의 시를 움찔거리던 허리춤 한낮 볕에 노출되었다. 그러니까요. 허리춤이라는 것은 이제 흥이 좀 낮다는 얘기죠. 조금 신바람이 이제 낮다는 얘기죠. 노출됐다는 것 네. 한낮은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시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다 있죠. 다 있죠. 네,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말이 틀리죠. 그렇죠. 시는 또 어디에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 작은 한순간도 한편의 시로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날입니다 했는데 정말 순간순간이 다 시였으면 좋겠고 그 순간순간을 감동적인 언어로 시를 만들 수 있었으면 더 근데 우리가 좋겠어요. 살아가는 살아가는 세상 모든 분들이 다 시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범죄도 없는 사회가 될 것 같고요. 시가 되는 비밀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모두 사람들이 시인이다. 정말 마음이 풍요로우면은 생활도 풍요롭잖아요. 시가 내게로 왔다. 네, 어느 네. 순간 스며들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비틀거리던 흔적, 눈여겨봤던 셔츠 단추가 없다. 또 다시 좀 절망스러워요. 아까 잠깐 3년에서 희망적이었다가 단추가 없대. 그럼 너무 헐렁하잖아. 그건 절망이 아니고 네. 단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옷깃을 여민다는 것이 단단하게 단단한 의미로 그렇게 좀 힘들게 표현했어요. 아, 힘든데. 예, 왜냐면은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나는 단단하게 이제 출발할 것이다 하면 그 시가 아니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여겨봤던 글을 보니까 단추가 없더라. 아, 그동안 헐렁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제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채우겠다. 네. 좀 단단하게 살겠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고독한 의자.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뭐 즐거울 때 그때만 웃고 뭐 하더라도 실제 뒤돌아서 혼자 앉아 있으면은 고독하죠. 아니요. 웃고 있을 때도 고독하고요. 네, 사실은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단체 하나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또 같이 막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고독해지는 찰나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색이라는 짧은 생각인데요. 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선한 맛이 없죠. 근데 저는 그럴 때 네. 오히려 행복해요. 아, 거기서 시어를 낚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화 속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가 그거 놔주라고 그 이야기 놔주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탁 치면서 그거 동화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어느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과 사람 만나서 그 인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안부를 주고받고 소통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죠. 첫 번째죠. 그게 삶이고 네, 그 같이 인생이고 더불어서 그럼요. 사회적 동물 네. 관계 맺기. 그럼요. 그러면 내가 한 경험 또 그 친구가 했던 경험 그런 체험들을 잘 관찰해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로 쓰면 시인 거죠. 그럼요. 근데 그렇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네,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시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저는 등불, 등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등불이죠. 네, 등대 맞습니다.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조금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사실은 뭐 거창한 시도 있겠고 뭐 소소한 시도 있겠지만 다 귀한 언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어떤 기준에 무슨 문학상을 받았으면 이 시는 훌륭해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 사람한테서 나온 모든 언어들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면 저는 다 훌륭한 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작품을 다 꼽으라면은 다 소중한 내 작품이죠. 그런데 그럼요. 독자가 같이 공감해주고 소통하는 그런 시가 있다면은 정말로 저는 훌륭한 작품을 생각해요. 더더구나. 그럼요. 네. 네. 좋은 작품도 있고 훌륭한 작품도 있지만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한다면 정말 좋은 작품이다 이 그럼, 말씀인 네, 거죠. 이제 같은 맥락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독자는 내 스스로가 나이니까. 그러면 자신이어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시를 쓰면서 자주자주 거울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이해 못할 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시를 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글을 때가 많아요. 쓰는 작가들의 마음은 네. 좀 좁은 것보다는 치아가 좀 그렇죠? 넓죠. 네. 왜냐면은 모든 사물을 관찰해야 되고 사물을 통해서
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독과 시인 아닌 고독은 좀 틀리겠죠. 그럼요. 딱 두 부류네요. 시인인 분과 시인 아닌 분. 네. 고독도 뭐 여러 가지 고독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고독이 그럼요. 있겠지만 그래도 시인의 고독들은 좀 아름다운 고독이 아닐까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좀 연결해서 한번 더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독한 의자, 밭가을.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물었을 때 바람은 흔들리는 의자였다. 파란 봄은 추운 잡초처럼 어디까지 끝인지 나른한 고독은 탈출했다. 세월은 감기에 걸린 듯 꿈틀대며 거리를 떠도는 무음이다. 움찔거리던 허리춤 한낮 볕에 노출되었다. 엊그제 비틀거리던 흔적, 눈여겨봤던 셔츠 단추가 없다. 선생님이 또 그 시를 쓰게 된 시작 노트라고나 할까요? 얘기를 듣고 제가 두 번째 낭독할 때는 좀 달라지네요, 제 마음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를 쓰게 된 그 동기, 우리 이제 시인들은 시작 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들으면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더 많이 이해할 수 그럼요. 있게 되고 예. 더 많이 내 삶과 대입하게 되고 그래서 시는 시가 없으면 공기가 없는 것처럼 물이 없는 것처럼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를 이제 하나의 작품을 쓰고 나서 네. 항상 뒤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아를 자꾸 형성해 나가고 더 좋은 시를 써야 되겠다. 희망적인 시를 써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쓰죠. 굉장히 따뜻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차 한 잔, 차도 참 좋아하지만 시 한 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 한 잔 좋죠. 네. 그게 바로 시인데. 주위에 정말 시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많은 분들과 네.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그 저장방이 작았었거든요. 네. 저장방이라는 거는 번호. 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가 좀 더 깊어지면서 시 한 잔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꾸 이제는 저도 노출하게 되더라고요. SNS도 시작하고 블로그 남들이 10몇 년 전에 다 했던 것을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또 다른 네. 시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동지, 동료, 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가 참 나에게 큰 선물이고 등대고 등불이고 빛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요. 희열이고. 선생님도 좋은 시 써주시고요. 네. 저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좋은 시, 행복한 시, 따뜻한 시를 쓰고 싶습니다. 시가 되는 비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